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서 제가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시사 세무를 표방하고 있는 최석배 세무사 TV로서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쉬워서 따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주택 공급의 부족과 시중에 떠도는 3,000조에 달하는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곧 법제화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된 내용인 부동산 3법 또는 부동산 5법은 전세가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의 추가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세운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짐이 되고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시장이나 주택임대시장이나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도한 조세 부담이나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대신에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유동성을 건전한 생산경제로 돌릴 수 있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7.10 부동산 대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대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로서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의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시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공공분양 소득 요건에서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까지,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민영주택 소득 요건으로는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것입니다. 두 번째,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에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의 완화입니다.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방안은 현재 9,000호인 사전 분양 물량을 약 3만 호 이상까지 올려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인 실수요자들의 주택취득을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이것은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의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으로 버팀목 대출금리를 0.3%까지 인하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주택의 용적률을 2배까지 상향 조정하여서 역세권 주택 공급량을 14만 4천 세대까지 늘린다는 계획과 함께 이런 계획이 있고, 서울시 도심의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통하여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그린벨트의 해제 방안 외에는 서울 시내에 따로 유휴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줄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한 건축 부지를 확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가 약 25%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녹지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렇게 많지 않는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환경이 피해를 입게 되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이 누려왔던 환경적 혜택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안은 시민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는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는 취득세를 강화하고, 네 번째는 재산세를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네 번째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보완입니다. 첫 번째,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지되는 단기임대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 등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가 만료되는 대로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되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일치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희망할 때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이것은 인상률 5%, 또 입주자가 바뀔 때마다 신고하는 의무 등등을 준수한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이 등록 말소를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등록 말소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이고 심하면은 징역살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등록의 말소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공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번과 2번이 뭡니까?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방안이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입니다. 이런 1번과 2번이 무주택자들의 주택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한다면 3번, 4번, 즉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라든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라는 등 3번과 4번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매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번에 중점을 두고 다주택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 압력이 가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A.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낮게는 1.2%, 여기가 1.2%인데 가렸군요. 1.2%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가 최대 세율 6%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5%에서 85%를 적용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를 적용했을 경우의 과표입니다. 먼저 시가와 과세표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표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4천만 원에서 23억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10억 4천에서 23억 3천은 가표가 6억에서 12억 사이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가표가 6억 내지 12억이라고 했는데, 이는 시가가 23억 3천만 원일 때 과세 표준은 12억이 되는데, 그 산출 내역은 23억 3천만 원 마이너스 6억 곱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5%를 적용하였습니다. 85% 곱하기 95%를 적용했을 때 약 12억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택 시가가 23.3억일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75%에서 85%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를 적용했을 경우에 과표가 12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가 23.3억 원일 때 가표는 12억 원 정도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그렇지만 아직 과표 산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4억이다.
3억에서 6억이다 할 경우에 시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시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계산해 보면요. 예를 들어 과표가 3억일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6억 원이므로 기준시가는 3억 플러스 6억 원이 되겠죠. 과표가 3억이니까 9억이라는 뜻이고 이를 시가 12.2억으로 나누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3.7705%가 됩니다. 즉 75%와 85% 사이에서도 벗어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됩니다. 이 경우에 75%를 벗어났죠. 그렇다면 시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가가 8억에서 12.2억은 과표 3억 원 이하로 결정하고 12.2억은 3억 원으로 하고 15.4억은 6억으로 하는데 이 과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결정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결정이 되어야만 과표가 결정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안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과표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일반지역 3주택자의 과표가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1230만 원이 됩니다. 그 계산은 3억 원은 현행의 0.6%가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한 3억 6억까지의 3억 원은 과표의 0.9%가 적용되고 그러므로 그 6억을 초과하는 12억까지의 6억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됩니다. 이 세 개를 계산하여 합하면 12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후에는 세율이 1%에서 여기 2. 몇 프로가 될 텐데요. 1%에서 2.4%까지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일반지역 3주택자의 과표가 12원이라고 한다면 주택의 시가는 12억일 때 시가는 23.3억이 되죠. 23.3억 원임을 의미하고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3억 원에 대해서는 0.6%, 3억 이하에서는 또 3억을 초과한 6억까지의 3억에 대해서는 0.9%가 적용됩니다. 또 6억을 초과한 12억까지의 6억에 대해서는 1.3%가 적용됩니다. 이 세 개를 합하면은 1230만 원이 되는데 이 법 시행 후, 즉 710 대책에 따른 법 시행 후에는 216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 세율 1.2%인가 해서 2.4%를 까지 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2160만 원이 되어서 1230만 원보다는 930만 원이 올라서 1.756배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인상폭은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 상승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차감시켜줍니다. 차감되고 너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세부담 상한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것은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납부액의 합계액인
총 부담세액에 대해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까지만 세부담을 하도록 상한율을 두고 조정지구 3주택자는 300%, 그 외에 조정지역이 아닌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150%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있다고 하여도 산출세액이 매우 커서 그 금액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1000%까지 올랐더라. 그렇다면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 그 외에는 150%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록 산출세액은 1000%지만 여기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200%, 300%, 150%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개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더 강력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보유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낮은 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더 강력한 종합부동산을 부과받게 되는데,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또 개인에게 적용해주는 기본공제 6억도 공제를 해주지 않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서 300% 이상, 400%, 500%, 600%, 그 이상도 이 세부담 증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법이 시행되고 바로 다가오는 해에 바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하는 매물 유도를 위해서 21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를 합니다. 이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인데요. 다만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21년 6월 1일까지는 법 시행을 유예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양도소득세는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점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단기 양도 차익의 환수입니다. 단기 양도라는 것은 이 주택을 취득하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지금 그 양도소득세율 중에서 가장 최고 높은 세율은 부동산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등기 양도가 아니더라도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 시에는 주택을 말합니다. 원래 40%의 세율이 이제 70% 되고 2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즉 예전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이 60%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기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묶어버리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70%, 60% 내고 양도할 아마 매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전과 동일하게 6%에서 42%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굳이 2년 안에 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분양권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50% 세율이던 것이 70%의 세율이 되고, 기타 지역은 기본 세율이던 것이 즉 6%에서 42%가 적용되던 세율이
단일세율 60%가 됩니다. 이 분양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뜻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냥 집 팔지 말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라, 이런 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예 집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집이 완성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원래 2주택자가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조정지역 외의 2주택자의 경우에 기본세율 플러스 10%이던 세율이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되어서, 그러면 기본세율 최고 높은 세율이 42%니까 62%의 세율이, 최고 6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최고 높은 세율 42% 플러스 30%가 되어서 이론적으로는 72%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최고의 세율을, 아까 여기서 최고의 세율은 70%였죠. 70%였는데 여기서는 최고 세율 7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다 지방세 7.2%를 더하면, 즉 세금이 79.2%, 약 80%에 육박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기 양도차익 환수라든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이라는 것은 그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아마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가 5배,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5배, 10배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몇 년 더 기다렸다가 기본세율을 적용받지, 또 조세정책이 바뀌면은 그때 팔지 하고 그냥 대기 상태로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 매매를 더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고 매매를 원활히 만들어서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도록 하려고 하면 무주택자라든지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감경시켜주고, 또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오히려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택 매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로가 된다면 아마 주택 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보면 양도소득세만 엄청나게 올려서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거의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의지가 있다면 양도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적당한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